안녕하십니까. 법무인 정의의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그 아파트 재당첨 제한, 재당첨 금지라고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상담을 요청을 받은 겁니다. 한 분은 용산에 있는 H 땡땡 아파트 분양을 했다가 이제 재당첨 금지돼 가지고 어떻게 되냐 전화하신 분이고, 한 분은 서울 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이제 요즘 고덕동 아파트 많이 지었죠. 그쪽에 또 아파트 당첨돼 가지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내고 옵션 해당 금액까지 다 냈는데, 이게 이제 그 조합에서 당신은 재당첨 금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계약 해제입니다라고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오신 겁니다. 이 두 분은 서로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제 두 분이 한 5분 차이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인가 모레인가 와서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한 분은 처음에 말씀하신 분은 이제 금액이 좀 커요. 아파트가 한 17억 정도 되는데 계약금은 1억 7천 냈고, 이제 중도금 내려고 하니까 계약 해제다, 내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고, 한 분은 중도금까지 다 냈는데 그게 한 2억 한 6, 7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옵션까지 해가지고 3억까지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내셨는데 해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도 아시죠. 아파트 분양 받고 나면 3년 또는 5년 해가지고 과밀 억제 권역이냐 아니냐, 새롭게 분양받는 게 85제곱미터 이하냐 85제곱미터 초과냐에 따라서 5년이나 3년 정도 재당첨 금지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데, 요게 이제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고 알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알았으면 당연히 안 했을 거죠. 이제 몰랐는데 처음에 아파트 투유라는 데서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이제 근데 거기에 재당첨 그 금지 제한에 걸리면 나오는데 그 나오지도 않았고, 또 이따가 원래 처음에 이제 이분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중도금까지 상당히 냈으니까 다 되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통지 오면서 하는 말이, 금융결제원에서 통보를 관할청으로부터 이제 관할청에 늦게 통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당첨 금지에 해당한다는 걸 늦게 통보해서 우리들도,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도 늦게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늦게 통보한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신들은 해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재당첨에 이제 금지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되고, 해당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금융견지원 또는 관할구청이 잘못해가지고 하는 거를 과연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 재당첨 금지 제한 같은 경우 사실은 위헌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투기 금지를 위해서 과밀 억제 권역, 사람 이제 주로 수도권이죠.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이것도 분양받고 저것도 분양받고 그러면 투기가 여러 개 되는 거니까 요즘 다주택자들 많이 제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긴 한데, 이게 자기만 그러면 당연히 그런데 세대 수가 다 인정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그렇게 하면은 아내가 하는 것도 안 되고,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 모르게 분양 하나 받았다가 에이 돈 없어가 취소 이랬는데, 나중에 남편이 이제 분양 신청해서 이제 분양을 받았더니 아내가 옛날에 분양 당첨만 돼가지고 안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완전 부부 별산제고 이게 대원칙인데, 그거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옛날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왜 그 종부세 같은 거 할 때 세대 합산하다가 위헌 나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위헌 요소가 충분히 있어 보여가지고 그 자체를 다툴 수가 있고, 첫 번째고, 그게 그 제도 자체는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거를 다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당첨 이거 잘못 나중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잘못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거기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책임을 안 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첫 번째는 분양 받는 게 원칙이, 돈도 몇 억씩 냈는데 당연히 분양 받는 게 좋을 거고, 만약에 분양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낸 돈을 다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이제 그 아파트 분양하는 이제 시공사나 이제 조합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확인을 안 하고 분양 신청을 했다가 당첨이 되고 나중에 이제 자격을 확인하다 보니 안 되는 거니까 계약은 해제되는 거고, 당신이 낸 계약금은 전액 몰취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전체 분양가 공급가액에 대해서 10%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금이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서 10%가 한다면 그것만 몰취되고 끝나는 거고, 만약에 낸 돈이 그거보다 더 적다고 한다면 더 받아야 된다. 그리고 더 많다고 한다면 그걸 공제하고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이 전체 금액의 10% 해가지고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과연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내 책임이 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어야 되냐는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그러니까 내가 분양을 받고, 이제 제도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분양을 받아야 된다가 첫 번째고, 분양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낸 돈은 다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자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자까지는 받을 수 있는지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해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두 개를 해가지고
엮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주로 뭐 재건축 재개발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재건축 재개발 아니냐 뭐 그러시겠지만 일반 분양을 받았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뭐 분양을 받아가지고 중도금도 내고 잔금도 내고 입주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왜 그 자격 안 되는 사람 걸러내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금융결정에서 확인해가지고 각 세대 그 사람 당첨자가 속한 세대에서 세대원이 누가 당첨이 됐다는 게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통보를 하게 돼 있는 거니 그걸 볼 때 걸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 생각이 났는데 이게 뭐 금융결정이나 뭐 그런 데서 해가지고 당첨자의 속한 세대가 그 몇 년 전에 그 당첨을 받았는지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알려줬어야지. 분양 받을 때 분양도 다 거기서 이제 일괄적으로 다 받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아마 저희 사무실로 한번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